51세 박동학 씨는 아내와 함께 작은 식당을 운영 중이다. 직원도 없이 하루 14시간 이상 일하지만 자녀 교육비에 생활비를 빼고 나면 남는 돈이 없다. 설상가상으로 얼마 전 폐지를 주우러 나간 76세 노모가 미끄러운 길에서 넘어지면서 고관절이 골절됐다. 일과 돌봄을 맡아야 하는 동학 씨는 하루하루가 막막하다. 장수가 더 이상 축복이 아닌 시대. 지금 대한민국 노인들이 처해 있는 현실이다. 우리나라는 2024년 12월 기준 65세 인구 비율이 20%가 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다. 고령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넘어가는 데 걸린 시간은 단 7년이다. 일본, 독일, 프랑스 등 OECD 주요 국가 비교에도 유례없이 빠른 속도다. 특히 2차 베이비붐 세대인 현 5060이 고령자가 되는 2040년까지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문제는 고령화 속도를 우리 사회의 대응 속도가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보다 먼저 초고령 사회를 겪은 일본의 사례를 통해 노후 준비가 안 된 5060이 은퇴하면 겪게 될 현실을 살펴보자. 1. 10명 중 4명은 노인 빈곤에 처한다. 일본은 2006년 세계 최초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 당시 고령자들이 받는 연금 수입은 생활보호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때문에 노후 파산 직전에 몰리는 경우가 많았다. 한국의 초고령화 현상을 논할 때도 가장 많이 언급되는 문제가 노인 빈곤이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40.4%로 OECD 국가 중 1위다. 국민연금연구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건강하다고 전제했을 때 노후에 필요한 최소 생활비는 인당 136만 원, 만족할 만한 적정 생활비는 인당 192만 원이다. 그러나 한국의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월 62만 원으로 노후에 필요한 최소 생활비의 45% 수준에 불과하다. 그마저도 나이가 많거나 여성인 경우 평균 수령액이 더 낮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연금을 많이 받게 되는 구조다. 하지만 한국은 연금 도입기간이 매우 늦었다. 실제 65세 이상 중 20년 이상 가입자는 8.5%에 불과하다. 특히 여성 노인의 경우 사회적인 분위기에 의해 경제활동을 하지 못했던 경우가 많았고 노후 소득의 대부분을 남편의 연금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다. 1999년 이후 국민연금 가입이 의무화된 세대라고 해서 안심하긴 힘들다. 50대 중후반에 조기 은퇴하게 될 경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인 65세까지 약 10여 년의 소득 공백이 발생한다. 대부분의 50대는 자녀 교육비, 주택대출 상환 등 경제적 부담이 여전히 큰 상태다. 노후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은퇴와 즉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또한 고령화, 저출생 현상으로 인해 2056년이면 연금 기금이 고갈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국민연금만 믿고 있다가는 노후가 불안해질 수 있다는 의미다. 열심히 일했던 사람도 언제든지 빈곤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다. 2. 자식의 노부모까지 이중 돌봄의 위기에 처한다. 일본의 5060 세대는 초고령 사회 초기에 새로운 문제에 직면했다. 육아와 부모 돌봄까지 동시에 떠안게 된 것이다. 이를 이중 돌봄이라 한다. 이중 돌봄 기간이 장기화되면서 중산층 이하 가정에서 경제적 어려움이 극심해졌다. 생활비 부담이 늘어나면서 저축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또한 육아와 부모 돌봄을 위해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도 많았다. 소득이 감소하고 경력이 단절되면서 결국 가족 전체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한국의 5060 세대도 이중 돌봄의 위기에 놓여 있다. 자녀들이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상태에서 고령화된 부모의 돌봄까지 동시에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우리 사회는 이러한 5060 세대를 마처 세대라 부른다. 부모를 부양하는 마지막 세대이자 자녀에게는 부양받지 못하는 최초의 세대라는 의미다. 한 조사에 따르면 1960년대생들 중 부모 혹은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41%, 부모와 자녀를 모두 지원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15%에 달했다. 한국의 고령자 경제활동 참가율은 2024년 기준 71.6%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노후를 여유롭게 보낼 나이에 다시 생계를 위해 일터로 나서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다. 3. 사회적으로 고립된다. 2022년 일본에서는 65세 이상 고령자 중 약 6만 8천 명이 고독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전체 고독사의 약 80%를 차지하며 특히 85세 이상의 고령자에서 그 비율이 더욱 높았다. 실제 일본에서는 일상생활에서 곤란한 일이 생겼을 때 도움받을 사람이 없다는 독거 고령자가 11.7%에 달한다. 이 같은 고립은 경제적 어려움과 함께 노후의 질을 악화시킨다. 고령자의 고립 문제는 한국에도 나타나고 있다. 공원을 걷거나 하루 종일 TV를 보며 혼자 지내는 한국의 노인들도 점차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외로움이 지속되면 우울증과 무기력증으로 이어진다. 경제력 감소와 사회적 역할의 축소로 인한 자신감 상실, 배우자의 사망이나 신체 기능 저하 등으로 삶의 의욕을 잃은 노인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한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노인 자살률이 압도적으로 높은 나라다. 65세 이상 고독사자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독거 노인의 경우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돌봄이 필요한 시점에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많다. 50에서 60대의 은퇴는 단순한 직장 생활의 종료가 아니라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충분한 대비 없이 은퇴를 맞이하면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고립, 건강 문제 등 다양한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은퇴 후 삶을 보다 안정적으로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1. 4층 연금을 쌓아라. 4층 연금은 기본적인 국민연금 외에 노후에 필요한 자금을 다양하게 마련하기 위한 방법이다. 3층 구조로 알려진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개인연금 외에 부족한 노후 자금을 메꿀 수 있는 4층 연금으로 주택연금과 농지연금이 떠오르고 있다. 주택연금은 주택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내 집에 계속 살면서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하는 제도다. 특히 우리나라는 보유자산 중 부동산의 비중이 큰 만큼 주거와 노후 생활비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 농지연금은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을 받는 제도다. 담보 농지는 계속 농사를 짓거나 임대가 가능해서 추가 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양한 방법으로 장기적인 소득원을 확보해야 한다. 건강이 허락한다면 일을 하는 것도 추천한다. 요즘에는 장기 요양시설이나 아파트 등에서 일을 하는 어르신들도 많다. 70세인데도 젊은이들처럼 주유소에서 일하는 분들도 있다. 최근 국가에서는 중장년층의 취업을 지원하는 한편 노인 일자리 사업 등을 통해 어르신들의 경제활동을 돕고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자존감을 느끼도록 하고 있다. 사회의 일원으로 일하며 적당한 활동과 긴장감을 유지하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고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2. 사회복지제도를 적극 활용해라. 노부모를 돌봐야 하는 상황이라면 사회적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부양과 돌봄이라는 가족의 부담을 덜어내야 한다. 정부에서는 혼자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65세 이상의 노인과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국민을 대상으로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를 도입해 가족들의 부모 부양 부담을 덜어주려고 노력하고 있다.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를 활용하면 방문 요양, 주야간 보호, 단기 보호 등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가족이 모든 돌봄을 책임지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정보를 하나하나 찾기 힘들다면 30만이 선택한 이로움 돌봄 서비스를 이용해보자. 이로움 돌봄은 어르신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최적의 복지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시니어 케어 플랫폼이다. 장기 요양보험 신청 전 간편하게 대상자 여부 및 예상 등급 테스트를 받을 수 있다. 요양 인정 등급을 받는 것부터 돌봄에 적합한 기관을 연결하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또한 노친 복지용구 받기 서비스를 통해 안전 손잡이, 성인용 보행기, 목욕의자, 미끄럼 방지 매트 등 복지용구 추천이나 복지용구 주문 요청 등의 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다. 예전에는 어르신 혹은 보호자가 복지용구 사업소 혹은 기관에 직접 연락하거나 방문해 남은 지원금을 확인해야 했다. 그러나 노친 복지용구 받기 서비스를 활용하면 연 최대 160만 원인 복지용구 지원금과 구매 가능한 수량, 본인 부담금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다. 요양 인정번호만 입력하면 남은 복지용구 지원금이 실시간으로 조회된다. 업계 최초로 제공되는 서비스다. 모든 부담을 가족이 떠안기보다 사회적 지원을 활용해 더 나은 돌봄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2067년이면 국민 2명 중 1명은 노인일 것이라고 한다. 5060 세대가 은퇴 후에도 건강하고 의미 있는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개인과 사회가
함께 준비해야 할 때이다. 이 콘텐츠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